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나는 힘들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 여기서 안 살아요. 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일병 사망 사건, 군단의 집단 폭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로 인해서 한 젊은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 살인죄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부분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부분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네. 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전의 반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그러니까 작년 봄과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군 사건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4명이 같이 합세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예. 이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범이라고 하는 이병장이 이른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죽은 것은 사람을 살해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같이 범행에 가담한 건 같지만 결국 같이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예. 크게 이 사람이 이 나머지 3명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윤희병이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빨리 살리려고 했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의심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합세해서 사람을 죽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거나 이른바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른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예.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살인죄뿐만 아니고 이병장과 유모 하사가 있었는데 예. 둘이서 사망한 윤희병에 대해서 둘이서 합세해서 흉기로 때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폭력에 있는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았는데 지난 9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리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살인죄뿐만 아니고 폭행죄까지 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모 병장, 주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인죄가 인정이 네,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라는 대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등군사법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 취지에 따라서 항소심은 판결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이변이 없다고 하면은 주범인 이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 측 유죄를 입증해야 될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다른 추가적 증거라든가 기존에 있던 증거를 들어서 예. 충분히 이 사건만 가지고도 고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아주 치열하게 법리적인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게 윤일병이 숨지고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다시 좀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실형을 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1심, 2심, 3심 하는 각 심급마다 구속 사건은 6개월이면은 최대한 6개월 동안에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판결이 선고될 것인데요. 예. 아마 다른 특별한 증인을 부르거나 할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내년 1월 내지 연말 정도면은 최종 판결이 선고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주범인 이모 병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군 교도소 내에서도 또 다른 폭력 행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사건은 이제 그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이것이 파기환송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기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추가적인 이제 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반성하고 있느냐. 사실 교도소란 것은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도하는 거기 있으면서 반성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고등군사법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형을 정하는데도 참작될 여지는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모 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항소심에서 35년형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형량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가중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옛날보다 더 높은 형이 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같이 4명이서 같이 했다가 지금은 1명이 단독으로 살인을 범행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뭐 유족으로서는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단독 범행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형이 낮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요. 이 병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었고 상해치사죄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는데 오히려 형량은 10년 이상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참 일반화시키긴 어려운데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명이 더 큰 죄명으로 됐는데 형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판결문을 봤을 때 항소심 판결문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줄이면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공탁을 했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그 사과하는 일단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서 형을 낮췄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한 명에 대해서 그 살인을 했는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 정도 되는데 그런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낮은 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대적으로 1심 판결이 살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해치사로 굉장히 이례적인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 상한으로 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항소심 법원이 좀 관대하게 처벌했냐 하는 그런 논란도 없지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낮은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 실무상 비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낮은 형량은 아니지만 일단 살인죄 여부가 그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죄가 인정이 됐는데 오히려 형량은 줄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같아요. 결국 1심에서 어떻게 보면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어떤 공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세게 어떤 처벌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조금 다시 봤더니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1심 법원이 지나치게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그 주범인 이 병장 외에 이제 하병장 등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장에 대해서만 단독 범행으로 살인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주의적 공소 사실을 뭐 철회하든가 지금 아시다시피 1심에서 상해치사로 돼 있듯이 살인이 인정 안 되면은 상해치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하고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하면은 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가 인정되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아마 전체적인 어떤 죄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뭐 추가적인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번 최초의 2심 법원과 유사한 판결 선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윤일병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